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정찬호 박사님 지금 서두에 얘기해 주셨지만 제 개인적인 지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분들은 출판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 코로나 이후에 그 BC, Before Corona, After Corona, AC라고 하는 그 트렌드 경향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출판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오셨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너스로 우리 정찬호 대표님은 마케팅에 되게 강하신 박사님이시거든요. 미국 퍼듀 대학교 공학 박사 출신이신데 마케팅 공부를 엄청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돈 내고 엄청 유료에 뭐 다양한 시중에 뭐 앞서간다는 어드밴스드 클래스의 마케팅 공부를 엄청 적극적으로 자의로 습득하신 분이라 좀 그쪽으로 특화되어 계세요. 저는 이제 출판, 퍼블리싱에 대한 경험이 26년 차, 올해로 27년 차 넘어가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시중에 뭐 책 쓰기 무슨 스쿨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출판사 경험이 없으세요. 제가 다 파악해 봤는데 그분들은 그냥 자기 책 몇 권 낸 게 전부거나, 아니면 진짜 심한 분은 자기 책 한 권, 그것도 자비로 한 권 딱 내고 이제 그렇게 남 가르친다고 하는데 과연 가르칠 자격이 되는지 약간 의문스럽지만 뭐 차치하고 알아서 하시겠죠. 그분들 알아서 하시다가 이제 밑밥 떨어지면 뭔가 또 새로운 방법을 하시겠죠. 하여튼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출판 코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그냥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클라우드9이라는 출판사와 이제 약간 자비 출판 브랜드로 아이북하우스라는 2개 출판사를 동시에 운영 중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책을 쓰고 출간 계약을 출판사랑 하는지 좀 알려달라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코칭 의뢰를 하시는 바람에, 그럼 제가 1일 특강으로 할게요 라고 해서 나서게 되는데, 그 1일 특강 뭐 하루에 2시간 가르치고 실습을 8시간 하는 하루에 10시간짜리 원데이 클래스를 했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아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코칭까지 와게 되는데, 코칭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 진짜 출판계의 정통 경험 가진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바닥에 다들 그냥 뭐 이상한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출판 그 정통 코스, 그리고 제작 방법, 그리고 기획을 어떻게 하고 실제 계약시키고 이런 걸 실제로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본질, 코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특히나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페셜하죠. 네, 8월이고요 벌써. 레오짱은 제 필명이고, 제가 Leo, I was born in August. 저기 8월생이에요. 8월생은 리오, 사자자리라고 불러요. 별자리, Signs of the Zodiac, 조디액 사인이라고 천궁자리 중에 8월생은 8월 7일이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생일이었죠. 그래서 하여튼 근데 리오 자리라고, 영어로는 리오지만 한국어식으로는 레오라고 부르죠. 밀림의 왕자 레오라고 부르죠. 그리고 장씨니까 짱이라고 붙였는데, 이 필명으로 책을 냈는데 막 베스트셀러도 되고 반응이 좋아서 제가 애용하고 있고, 지금도 애착을 느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 필명이에요. 여러분도 책 저자가 되시면 필명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또 있어 보이는 능력이 약간 상승해요. 괜찮아요. 필명 하나 고안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위즈덤 하우스라는 국내 탑3 안에 드는 미생 뭐 이런 그 만화 원작, 그리고 옛날에 뭐 한국의 부자들 엄청 막 유명한 책들 많이 내고, 지금은 뭐 매출 300억 정도 하고 350억 왔다 갔다 하는 1, 2, 3등, 국내에서 3등 안에 드는 출판사. 21세기 북스는 더 오래된, 한 25년 된 출판사인데, 여러분 아시는 꼬마들이 사랑하는 마법 천자문, 조카들이. 근데 21세기 북스 브랜드로 안 나와 아울북이라는 꼬마들 브랜드로 나오다 보니까 잘 몰라, 같은 집인지. 그래서 아울북이 이제 마법 천자문을 낸 곳이고, 무슨 뭐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뭐 이런 책도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21세기 북스라는 성인 브랜드도 유명해요. 뭐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나 뭐 김미경 원장의 언니의 독설이나, 최근에 뭐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또 김미경 원장 뭐 그런 책들, 또 김정은 교수라고 명지대학교 교수셨던 그분들 책을 주로 내는 출판사고,
여기도 막 매출이 3, 400억 해요. 왔다 갔다 직원. 출판사 치고는 꽤나 규모가 큰 편인 직원이 한 150명, 200명 왔다 갔다 하는 출판사 치고는 큰 거예요. 그 정도 규모는. 출판사로 되게 작은 규모로 아웃소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판의 비즈니스가 아웃소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사 인력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핵심 코어 인력만 두고 나머지 디자이너는 다 외부.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외부에서 다 그냥 경쟁력으로 싸우는 거지 내부에 잘 구속되려고 해. 특히 디자이너는 예술 I'm an artist. 나는 아티스트다. 그런 의식이 있어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구속되는 거 싫어해. 아침에 9시 출근? 내가 왜? 뭐 이런 식이야. 그죠? 디자이너 출신이잖아 우리 유 대표님.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출판사는 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런 데는 되게 큰 거예요. 위즈덤 하우스, 21세기 국수. 사실은 이전에 저는 YBM 시사영어사라는 국내 토익 주관사 거기에 10년 넘게 편집장으로 있었어요. 그건 영어 바닥에서 했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제가 초등학교 3년이면 이제 영어 없는다고 한자인가요? 영어인가요? 하여튼 뭐든 없겠지. 하여튼 그래서 영어를 제가 좀 읽게 된 거예요. 거기서 너무 오래 영어 교정 막 보고 막 영어 편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짬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커리어가. 그래서 토탈 26년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저자분들을 위한 코로나 이후의 출판 트렌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강사 소개 초간단 버전으로 올해의 책이라고 왕중왕전을 뽑는 그런 책 자리에 제가 여기 소설가 황석영, 정운참 전 국무총리 서울대 총장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네티즌 대표로 저에게 상을 주고 있어요. 올해의 책은 이제 마치 가요 톱10은 주마다 1위가 있지만 그 52주에 전체 다 모여봐라. 왕 했던 애들끼리만 따로 한번 경합을 벌이자. 이게 올해의 책 상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52주 1위 한 책들이 52명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2만 주는 상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 해에 가장 잘 팔리고 반응이 좋았던 책 시상식에 이게 예스24에서 국내 온라인 1위라는 예스24에서 준 건데 제가 키도 조금 크려고 했는데 이 네티즌 대표가 조금 더 커버려서 빈정이 상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출판 편집 기획도 하지만 직접 번역도 했어요. 스토리텔링 연습이라고. 그래서 번역자로서 강연회 한다고 하니까 저자도 아닌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뭐 20대 나만의 무대를 세워라 이 영어 강사였는데 자기계발서로 제가 기획해줘서 45만 부 판 유수연 씨라고 그래서 TV에도 나오게 됐어요. 이분이 되게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목소리 누구나 바꿀 수 있다 우지연 씨도 저를 처음 만나서 처음 데뷔하신 분인데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프리랜서에 배고픈 그냥 좀 약간 프리랜서 지방 아나운서 라디오 뭐 이런 쪽에 그냥 프리랜서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잘 나가시고 이런 88년생 이건 제가 또 번역한 책이고 이 두 개는 제가 YBM 시사영어사 직원일 때 직접 쓴 거예요. 집필. 그랬더니 베스트셀러 1위를 해서 직원들이 어이구 직원이 쓴 것도 희한한데 1위 한 것도 참 특이하다. 그래서 막 엄청 잘해주더라고. 그 다음부터 막 저를 무슨 부장님 치고 그때 제가 그냥 일개 팀장이었는데 어리고 그때 어리지는 않았구나. 36살 지금보다는 많이 어리지만 하여튼 36살 때 이 책을 처음 냈는데 1위 하니까 막 영업부에서 갑자기 저를 아이고 우리 베스트셀러 조자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니 막 주위로 와서 인사하고 또 그때가 추석쯤이었는데 갑자기 내 책에다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다가 무슨 뭐 올리브유 세트 6,000원짜리 달아놓질 않나 이거 책 사시면 올리브유 세트 드립니다 이렇게 막 자기들이 알아서 판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듯이 막 긁어가 이거 올리브유 받으려고 내 책을 그래서 제가 매우 기뻤던 그래서 떡을 들고 영업부에 찾아갔지 그 다음날 뭐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위즈덤 하우스에 또 이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한번 영어 책을 냈는데 이것도 베스트셀러 1위에서 창업자 김태영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러저러하게 제가 직접 쓰기도 하고 기획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복합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리고 했어요. 네? 우주에서 제일 쉬운. 이거 종합 베스트 52도 했고요. 사서. 예, 사셨죠. 네. 그리고 영어로는 1등을 4주 연속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문에도 나왔고 되게 유명해요. 나름 잘 나갔어요. 그때 제가 처음 책 내자마자 갑자기 인세가 와락 들어오더라고요. 그 달에 인세가 1,500만 원이 들어왔어. 책 내자마자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용돈이 1,500만 원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때 여름 휴가가 좀 찬란했어요, 제가. 그런 거. 그리고 뭐, 저 클라우드9 출판사 운영하는 공동대표가 이제 김미경 원장 전담 기획자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정훈 교수, 이 사람도 전담으로 이거 다 냈는데 이것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다 찍혔던 그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뭐 하다 보니 저희가 막 신문 기자들이 불러가지고 저 뭐 용어책 뭐 원서를 읽는 법을 특집을 써달래. 그래서 돈 받고 써줬고요. 기사는 원래 내가 돈 내고도 막 쓰는데 돈을 기자님 이거 돈 안 줘요? 엄청 길게 썼잖아. 그랬더니 원래 안 주는데 중앙일보 1호판이거든요. 중앙일보 기자들이 기사 쓴다고 돈 잘 안 주죠. 근데 저는 30만 원 받았습니다. 뜯어내가지고 기자한테 왜 돈 입금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주더라고. 하여튼 그 다음에 포커스 무까지 기자분이 제가 책 냈다고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해가고 아주 훈훈한. 그 다음에 이건 최근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 SDI 사장님이 아까 앞서서 요 책 그 번역서요. 요거 냈더니 삼성 SDI 사장님이 우연히 보시고 저를 사내 방송에 10분 동안 영상 인터뷰를 딱 하셨어요. 사내 방송이니까 저한테는 안 보여주지. 삼성 SDI 그룹 사람만 사내에서 계속 그게 돌아가는 거야. 뭐에 대해서 찍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창의력 어쩌고. 난 창의력 전문가도 아니고 책을 번역하셨잖아요. 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취급이 있어요. 출판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분도요. 그래서 저희 저자 중에 한 사람이 한근태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원래 공학 박사예요.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대 공대에 나오셨다가 뭐 미국 무슨 애클런대 공학 박사를 했다가 나중에 나는 공학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고분자 공학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인문학으로 갈아탔어. 자기는 인문학 설명하고 책 읽고 이러는 게 너무 좋대. 그래서 지금은 완전 인문학 그냥 자기개발 저자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책을 왜 쓰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내 전문성을 정리하고 싶어.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쓰거나 그동안 공부했던 걸 정리하려고 쓰는데, 이분은 노란 것처럼 앞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전문성은 없어. 다만 내가 요즘 그분이 지금 65세인가? 그러시거든요. 나이가 많으신데 60대에 처음 헬스클럽에 간 거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가꾸어 보려고. 근데 1대1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하루 이틀 여기 1대1로 받다 보니까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더래. 4월째 보니까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60 먹어가지고. 그러면 나에게 동기부여는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코치한테 물어봐가지고 책을 써야겠다. 이 찢어질 듯 아픔을 코치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날라갔네? 잠시만요. 이게 어디서 누가 부르는데? 좀 봐주세요. 뭐가 떴어? 카톡이 왔네. 없애버릴 방법은 또 로그아웃을. 아무것도 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할 것을 헬스클럽 트레이너한테 왜 근육이 찢어지고 찢어진 다음에 다시 근육이 강화되는 그 원리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서 자기가 또 추가로 연구해서 책을 썼는데 자기 분야가 전혀 아니지. 자기는 헬스 트레인 초보 비기너인데 몸이 먼저다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 1위 갔어요. 특이하죠. 이런 게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초보자의 입장에서 써서 그래. 헬스 트레이너의 엄청 어려운 용어를 막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론부터 막 여러분 이거 다 알아야 되고 이런 압박감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헬스 스토리텔링처럼 쓴 거예요. 내가 헬스장에 데이 1 갔다. 죽을 것 같더라. 헬스 트레이너가 15세트만 하라고 하면 뒤질 것 같더라. 그런데 그 다음날 진짜 팔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뭔가 붙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대로 쓴 거야. 솔직하게. 근데 그게 나름 재밌어요. 또 이분이 글빨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런 게. 그래서 쓰는 과정 자체에서 본인도 정리가 잘 되고요.
한근대 조정이 몸이 먼저 되고 그 자기개발에서 1등 했어요. 자기 전문성 없는데도 이렇게 된다니까 요즘에는. 그리고 남에게 전달해보면 사실은 전달하는 그 티처 자신이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오짱 저 필명, 저도 대학 졸업 시절에 대기업 뭐 삼성전자 현대건설 부장님들에게 그때 처음 본 토익 시험 점수가 잘 나와서 그거 시사회에 들이밀었더니 그분들이 뭐 연수원, 삼성전자 연수원 부장님들 막 이러고 다 같은 유니폼 입고 앉아있는 거기 저를 파견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는데 저는 self-taught, 독학이에요, 독학. I've never been abroad. 한 번도 저기 미국에 가본 적 없어. 구경도 심지어 저기 관광도 가본 적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만점이 나와서 토익이 만점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지식이 정리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흩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잘 그 체계화되더라 지식이. 그게 마치 책 쓰기 원리하고 똑같아요. 책 쓰기도 남에게 말을 걸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 쓰기는 가장 효과적인 흔적이 돼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자기의 작품이 300년 동안 계속 기록으로 남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두꺼운 명함 역할을 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렇죠. 이분이 중학교만 나온 분인데 불타는 구두를 신어라. 이분이 책 내고 나서 매출이 엄청 늘어가지고 지금은 현대백화점에 납품하시는 안토니 구두라고 현대백화점에 바이네르라는 상품으로 지금 입점해 계세요. 되게 잘 나가요. 두꺼운 명함처럼 쓰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중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글빨도 없어. 근데 좀 출판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책을 내고 보니까 주변에서 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장님 다시 봤습니다. 우리 거래 좀 활발하게 합시다 해서 비즈니스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신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영문판도 만들어달라고. If you wear 어쩌고 저쩌고 wonderful life, wear the burning shoes라고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해줬더니 이태리 장인한테 그 번역판을 들고 가서 또 이태리 장인하고 비즈니스가 잘 됐어. 엄청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아주 지금 신났어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브랜딩의 중심축이 되어져요. 모든 활동에 디딤돌 역할을 해요. 강의할 때도 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별이 있고, 방송에서도 마찬가지. 인터뷰할 때도 아까 말했던 있어 보이는 ability, 있어 보이게 하는 ability가 상승해요. It's ability. 이렇게 repeat after me. It's ability. 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시사연사 시절에 많이 했던지 이런 거 많이 하죠. 하여튼 검색 노출도 잘 돼요. 이 포털 사이트에 그냥 블로그 쓰면 단순히 검색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식으로 사진 딱 뜨고 프로필 뜨고 경력사항 딱 따로 정리되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이걸 공식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등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public figure, 공식 인물로 저자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연예인, 공직자, 저자까지가 공식 인물이에요. 그래서 책을 쓰면 여러분이 네이버에다가 이제 자기 책 썼다고 서점 링크를 같이 보내주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등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책 냈는지 모르잖아. 포털도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동식 인물 등재 신청. 근데 그 자격에 뭔가 책을 낸 그 최소한의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작에 거기 올라가 있고요. 사업기에 많이 열리죠. 책을 보고 귀인들이 아까 제가 삼성 SDI에서 연락 온 것처럼 무슨 강연회나 무슨 줌 화상회의로 뭔가 세미나 하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보던 그 밑에 직원이 사장님에게 가서 충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가진 분이 있는데 한번 모셔볼까요? 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제2, 제3 그걸 봤던 방송국 작가나 새끼 작가나 이런 애들이 또 연락을 해요. 그러면 어디 이 조그만 방송 있죠. 종편 이런 데 나오면 또 종편을, 근데 중앙 공중파에서는 또 종편을 보거든. 그런 새끼 작가들이 거리 없나, 남들이 안 하는 거리 없나. 그래서 종편에 잠깐 출연하면 또 중앙 공중파에서 또 불러.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순환 구조가. 그게 이제 애초에 책을 내서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빚이 한 10억쯤 되셔가지고 얼굴이 흑빛이었죠. 매우 상태 안 좋으셨는데 책 내고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세미나를 활발하게 엽시다. 그래서 한 30회 유료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중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대기업 직원들이 많았어요. 경영학이다 보니까. 거기에 잘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 굉장히 똘똘한 것 같아. 말하는 것도 너무 충실하고. 그러니까 자기네 지인 사장님한테 추천한 거야, 이분을. 그래서 이분이 경영사장으로 갔는데 그 회사가 무려 매출이 1조 매출하는 동양기전이라는
회사, 지금은 DY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명이. 거기 경영사장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빚도 다 탕감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화사해지셨어요. 그리고 이런 귀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책 자체보다 큰 도약대 역할을 하는데, 이때 포인트는 책만 내고 가만히 있으면, 나 저저다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풀리는 게 아니고, 책을 가지고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분은 GS25 편의점, 서울 본사 강남 이런 것도 아니고 저기 남양주 지점에 그냥 조그맣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책을 내고 GS 한마당이라고 여기 AT 양재동 AT 센터에서 하는 해마다 1년에 한 번 하는 GS 가족 행사 있어요. 거기에 그냥 책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책 냈습니다. 편의점 그냥 하는 사람이지만 책 냈어요. 창업자금 23만 원 서울에서 들고 와서 국내에서 다보탑 석가탑 관광 가이드 조금 하다가 돈 없어가 23만 원 들고 프랜차이즈 여러 A타입, B타입, C타입 중에 제일 돈 안 되는 C타입으로 하신 거예요. 창업을. 그래서 23만 원으로 한 거야. 근데 로열티를 많이 뺏기는 구조지. 그러면 본사에.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은 매출 40억이에요. 그리고 책도 냈고 근데 이게 GS그룹 총괄 그 회장님이시잖아요. 오너 일가 허창수 회장님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편의점 점주에 감히 바빠 죽겠는데 다들 편의점 이렇게 운영에도 바쁘신데 책도 내시는 기특하신 분이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책을 그 자리에서 많이 구매를 비서시켜서 해주시고, 그걸 보던 조선일보 기자가 대서 특필을 했죠. 그래서 엄청 길게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죠. 안 넘어가. 대충 넘어갈게요. 엄청 길게 나와 있어요. 여하튼간. 그리고 이분도 아까 말했던 그 지방의 프리랜서 아나운서였는데, 책 내고 6개월 만에 이제 우지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여기 강남 역삼동에 1억 보증금에 자기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그냥 전 재산 1억이야. 자기 돈도 아니지. 융자니까. 그래서 이제 차린 거야. 근데 책을 교재로 하고, 이 책을 제가 위즈덤 하우스 편집장 할 때 이분이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투고하신 분이에요. 그랬다가 제가 괜찮아서 내드린 케이스인데, 내고 나서 강남이니까 CEO들이 내 스피치 어떤지 좀 봐주세요. 목소리 이상하지 않아? 직원 앞에서 내일 저기 말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가? 스피치가? 이런 거 니즈가 많아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4개 지점을 오픈하셨어요. 여기 명동점, 시청점 원장들이에요. 다. 자기는 여기 앉아 계시죠. 회장님처럼. 지금은 TV에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유수연 저자, 사실 이분은 출신이 뭐 이렇게 화려하신 분은 아니죠. 강남대가 저는 강남에 있는 줄 알았어. 아니죠. 강남대학교 쪽이 어디 포천인가? 용인. 예. 용인이구나. 우리 어머니 계신데. 하여튼 용인에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신 것도 아니야. 아니다가 중퇴했어. 심지어. 그래도 강남대 경영학과를 중퇴하시고, 또 뭐 영국으로 어학연수 비스코르만 뭐 무슨 코스를 갔는데, 하여튼 별로 이렇게 사실 까놓고 보면 별것도 별거. 하여튼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영어 강사할 때, 새끼 강사 때 만나가지고, 당신은 말하는 게 굉장히 세고 독하니까 센 언니 혹은 센 누나 컨셉으로 20대 애들아, 나만의 무대를 세워라. 토익 강사니까 20대 타겟으로 했더니 이 사람이 군부대에 한 50회쯤 강연을 열심히 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 체질에 군부대랑 맞는 것 같아. 할 수 있다. 애들아 정신 차려. 아니면 뺨 때린다. 뭐 거의 그런 분위기를 하니까 군부대랑 잘 맞았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군부대에서 너무 이 강사는 우리 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나라의 돈으로 사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진중문고라고, 진중에다가 까는 문고야. 6,000부씩 깔아버려. 한 번에 깔면. 그러면 6천만 원 매출이 일순간에 발생하는데, 이 책은 2번을 깔아버린 거예요. 12,000부. 1억 2천의 매출이 한꺼번에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와우, 국방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위즈덤 하우스 시절에 여기 보면 중대급 이하 부대에 배부하여 활용한다. 비매품으로 지휘관 교체 시 인수인 진중공무는 장병 정성함양 및 교양 중에 어쩌고저쩌고, 국방부 로고 쫙 있고, 이건 별도의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싸게.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반값에 달라고 하거든요. 나라에서는 항상 반값에 요구해요. 여기 12,000원짜리 책이었는데 6,000원에 달래. 그럼 우리는 제작비 아끼려고 싼 버전으로, 표지도 좀 얇게, 본문 용지도 원래는 100g 두꺼운 건데 80g으로 얇게. 그래도 뭐 국군들은 you don't care. Who cares? 누가 신경 써요? 다들 훈련 만들어 정신없는데. 그래서 싸게 납품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좋아. 그래서 엄청 많이 수익을 남겼고,
이분은 그로부터 유명해져서 이제 TVN에 5번 단독으로 출연하셨고요. TVN에 나오니까 MBC에서도 부르고 EBS에서도 뭐 이런 식이에요. 돌림 노래로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투자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는 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책을 쓰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책 자체보다도 사실은 책으로 인해서 보고 귀인들에게서 파생되는 기회가 많이 열린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뀐 출판 트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고 빠르게. 그렇지만 핵심은 다 담아서 정성껏. 자, 출판계에 코로나 타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서점 발길이 다 뚝 끊겼죠. 특히 여행사 하시는 분들 거의 폐업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하나 투어도 거의 이렇게 넘어갔나요? 하여튼 매우 안 좋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서점은 직격탄을 맞아서 작년 대비 57% 꺼졌고요. 저자들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강연에 사인회 다 없어졌죠. 여기 보시면 이거 광화문 교보문고 2월달 표정인데 까만 게 취소 딱지예요. 이거 다 딱지 다 까맣잖아. 다 취소됐어요. 강연회가 다 취소됐어. 그러니까 이거 뭐 광화문 교보문고 2월 3월 모습이에요. 텅 비어죠. 광화문 교보문고는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 중에 가장 상징적인 곳이에요. 강남교보는 잽도 안 돼. 강남교보는 사이즈도 되게 작아요. 근데 광화문 교보는 그 창업자인 신창재 그 회장님인가? 교보 생명의 그 창립자. 그분이 사실은 마이너스 지출을 감수하고 문화사업 한다고 유지하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순수하게 문화사업 하는 곳이야. 야, 광화문 한복판에 다 무슨 비즈니스 어쩌고 저쩌고 뭐만 있지만 여기다가 서점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게 되게 멋지지 않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출혈을 감수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곳이 광화문 교보문고라는 그 멋진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미어 터졌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 뭐 지금은 조금 회복됐지만 많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연에 오프라인이 다 이렇게 망하다 보니까 프리랜서 책을 베이스로 뛰시던 강사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입었죠. 뭐 거의 갑자기 수입이 0이 됐다. 그래서 완전 멘붕 빠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도서관도 마찬가지.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지인들이 조금 내 책 나왔는데 도서관에 네가 은평구 살고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좀 신청 좀 해줘. 이런 구입 도서 신청하면 전국에 그 한 50명의 지인만 전국에 도서관에 신청해도 50권 팔리는 거잖아요. 물론 반값에 사가지고 애들은 다. 도서관은 다 반값이죠. 하여튼 그렇지만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숨통이 트이는 게 있었는데 아예 그냥 휴관을 해버리니까 아예 쉬어버려. 그래서 사람이 안 가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대여하고 괜찮으면 또 여기 주문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버리는 거니까 사서 연수할 때도 뭐 강사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거 다 없어졌죠. 타격이 심했죠. 그리고 장기 침체화가 불가피하다가 지금은 특히 책을 나눌 때 우리는 두 가지로만 나눠요. 출판사들은 구간이냐 신간이냐. 나온 지 1개월 넘으면 무조건 구간이고요. 이제 막 나오는 신간이라고 부르는데 구간은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오랫동안 넣고 깔아놓고 그래도 팔아요. 한 1년 정도는 깔아놓고 기다려주는 거지. 안 팔려도 깔아놓고 1년 동안 딱 깔아놓고 미리 또 팔리진 않았지만 정기 지불이라고 해서 깔아놓은 거에 몇 프로는 돈을 줘 출판사들한테.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팔리진 않아도 돈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깔려놓기도 전에 다 반품해버리는 거야. 지금 광화문 교보문고 이번에 신간 전 박사님의 신간 예를 들어 50부 넣었다고 칩시다. 한 달 만에 50부를 다 그래서 10부가 팔려서 40부를 다 반품해버리는 시기예요. 그러면 팔기도 전에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반품되면 이 반품된 것들은 또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발생시켜요. 왜냐면 책이라는 게 예, 죄송한데 책이 없는 샘플 하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되는 말이 없이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렇게 광화문 교보문고든 뭐든 간에 서점에 도장을 캄 찍어요. 들어오면. 그러면 찍은 도장이 생각보다 안 지워져요. 그러면 이거 이제 출판사에 반품되면 이게 도장이 찍히러 와요.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그 물류창고에다 부탁해서 이거 좀 화학약품으로 지워주세요 이런다고. 근데 이거 해도 얼룩이 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못 쓰게 돼. 책이 자체가 되게 안 이뻐져. 얼룩덜룩이 져 있다고. 그러면 진짜 보기 싫으면 재생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재생이라 하면 작두로 썬다는 얘기예요. 작두로 여기를 미세하게 한 1mm 정도를 1mm는 좀 잘 안 되니까 2mm까지 작두로 잘라. 그럼 책이 작아지겠죠 점점.
반품이 많아지면 나중에 꼬맹이가 돼. 약간 이거 이상해. 그러면서 약간 책 모양도 좀 이상하고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 반품 자주 당한 책들은 좀 모양이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런 건 뭔가 달라 느낌이. 뭐 싼 티가 나지 왠지. 이러면 이제 알라딘 중고서적이 보내는 거야. 이렇게 책이 안 팔리고 그냥 알라딘 중고서점 가는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완전 헐값이에요. 거의 종이값도 못 받아. 15,000원짜리 책 막 1,000원에 가고 그러잖아. 그래놓고 알라딘 중고서점을 그럼 5,000원에 팔잖아. 자기네 그래서 중고서점 마진율이 오히려 더 높아요. 교보문고 자체보다. 이거 좀 이따 드릴게요. 샘플로.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반품이라는 것은 출판사의 완전 쥐약이에요. 쥐약. 반품이라는 건 매우 좋지 않은데 이게 폭탄으로 막 던져버려. 이거 안 팔리는데 손님 오는데 다시 가져가세요 하고 막 미친 듯이 던져. 이걸 반품 폭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간은 안 내려고 하죠. 아예 출판사들이 새로 원고를 줘도 엄청 신중하고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내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또 반품 폭탄 당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내가 더러워서 직접 하고 만다 하는 게 내 돈 들여서 자비 출판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의외로 괜찮을 때가 있어요. 이분도 자비 출판하신 건데 그래도 자비 출판이면 지인들이 좀 사주거든요. 인사치레 마치 결혼식 그 구조하고 비슷해. 첫 책인데 네가 가만히 있냐. 어떻게 내가 형님이 책 내는데 10분은 사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10분씩 사다 보면 그래도 웬만큼 사요. 그래서 이분도 첫 달에 한 500부 팔렸나? 그래도 괜찮아요. 한 300부 팔리면 똥돈인데 500부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용돈이 생긴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괜찮고 펀딩 출판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 텀블벅이라고 전문 펀딩 사이트도 있지만 그냥 개인적인 펀딩을 개인 펀딩, 사제 펀딩이라고 하죠. 이 책이 바로 그 아주 사소한 행복이라고 민영기 대표라는 분이 저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사제 펀딩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제 펀딩을 받겠대. 근데 이것도 플러스 한 4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사준 거야. 네가 오랫동안 묵힌 원고라며. 근데 뭐 이렇게 출판사들이 받아줄 것 같진 않지만 책으로 내고 보니까 좀 이쁘더라. 잘 냈더라. 뭐 그림도 좀 있고. 내가 나는 한 20부 사줄게. 왜냐면 가격이 싸거든요. 13,000 얼마. 그래서 뭐 어떤 주오빠라고 하는 그런 분은 30부도 사주고 어떤 분 50부도 사주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익이 났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출판사에서 다 거절하느니 자비나 펀딩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그렇지만 출판계 패러다임 자체는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중심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가고 있어요. 온라인 구매와 전자책이 12% 보다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 오디오북이 올라가는 이유는 기가지니, 아마존 에코 이런 애들 집안 살림하면서 사실은 뭔가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건 불가능이죠. 일단 멀티태스킹은 귀로 들으면서 할 수 있잖아. 설거지하면서 여기 귀로 듣는 거 어디야? 진이야 책 좀 읽어줘. 이러면 이제 열심히 이런 오디오북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온라인에 어쩔 수 없이 60대도 동참을 해야 돼요.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래서 전자책, 이북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점에 잘 꺼린직에서 안 가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는 더 잘 팔리고 나머지는 동방감수하고 있는데 윌라라고 오디오북만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그 회사가 최근에 런칭했죠. 근데 모델이 무려 김혜수야, 김혜수. 이건 사업성을 있다고 그 회사가 판단했다는 얘기지. 함부로 이런 고급 모델을 쓰지 않겠죠. 뭐 어디 잘 듣보잡에나 쓰겠지. 누가 김혜수를 쓰겠어. 이건 돈이 되겠다 앞으로. 오디오 시장이 데이터를 보니까 계속 크고 있더라. 이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오북 윌라가 이제 대표 그런 회사인데 이런 데는 좀 근데 그 수익이 잘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직접 성우를 써, 성우를. 그래서 뭐 유명한 안성기가 직접 읽고 앉았어. 아니 그럼 안성기 그 몸값도 비싼데 그 돈 뽑으려면 꽤 많이 팔아야겠죠. 근데 이런 식보다는 기계가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읽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가성비가 괜찮아요. 근데 윌라는 특이하게 다 성우들이 직접 읽고 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약간 갸우뚱하고 있지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또 목적성 강한 책들은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그
대출 1위, 언제나 부동의 1위 총균세. 이건 애들이 빌려놓고 안 읽어. 너무 두꺼우니까 짜증나서 안 읽지만 이것도 나도 이거 대출해 봤다. 뭐 이런 경험 삼아 자랑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이 책 내용 자체는 읽어보셨어요? 되게 재밌어. Very insightful. 굉장히 인사이트가 높아요. 총균세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Guns, Germs and Steel.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재밌는 책이고, 이런 책, 심지어 패스트, 오래된 고전 문학이 다시 되살아났어. 이런 식으로가. 그래서 부의 대이동, 이건 새로운 이제 부의 어떤 지각 변동이 바뀌었다. 이런 거. 코로나 이후의 세계 판도에 대해서. 바이러스 관련서들이 많이 일어났고, 건강 지켜야겠다. 집에서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경제 기능서도 많이 늘어나고, 환경 문제 이슈가 커요. 지금 장마가 무지하게 길어지는 이유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온난화 이슈도 있고, 사실 코로나가 뭐 중국에서 일부러 이렇게 바이러스 무기용으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애가 변이를 일으켜서 안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있고 관심이, 세세사항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어요.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논리 변화를 포함해서 이런 부의 대이동 이런 책들이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책이나 코로나, 웬만하면 코로나를 요즘에 집어넣어 책에다가. 그리고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언택트 이 책에 관심을 많이 얻었고요. 멘탈이 다 멘붕 되다 보니까 멘탈 케어 같은 무슨 심리학, 옛날에는 심리학을 다뤘다면 요즘엔 멘붕 상황, 그래서 이 멘붕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주제를 많이 다뤄요. 멘탈 케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한동안 각광을 받을 거고, 그래서 혼자서도 잘 놀아요. 셀프 케어. 그리고 집에서 뭐하고 놀 것인가, 홈 이코노미. 가족 간에 이제 뭐 돌박 돌아서면 또 밥 짓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택트에서 이제 자존감 바닥치니까 자존감 책, 코로나 사태에서 이 급조된 책인데도 잘 나가요. 갑자기 학자들 몇 명 대충 이런 책은 사실 영향가 없어요. 학자들 대충 모아다가 그냥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죠. 이거 뭐하는 책이야. 이게 무슨 인사이트가 있겠어. 오랫동안 한 사람이 300쪽을 쓸 정도의 고민을 해야 이게 책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건 뭐 끼켜봐야 50페이지? 뭐 떠드는 거야. 인터뷰를 뭐 하는 거라 사실 인사이트가 넘친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책 절대 안 읽죠. 하여튼 근데 지금 잘 나가. 코로나 붙였다고. 뭐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건 새로운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책들이죠. 출판 트렌드가 강제로 다 이전 중이죠. 판매 방식도 바뀌고 있어요. 판매 방식이 오프라인 서점에서 팔던 것이 이제 구독 서비스로 강화되고 있어요. 구독 서비스 중에 리디 셀렉트라고 제가 애용하는, 한 달에 6,600원만 내면 책을 거의 무진장, 무한정 들을 수 있는 이 리디 셀렉트를 저는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리디 셀렉트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책을 읽지 않죠. 이동 중에 다 들어버려. 그러면 책 한 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이틀이면 300쪽을 다 책을 하나 읽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경 원장이 새 책을 냈대.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그래서 뭐라고 떠드는지 보자 하고 읊어봐. 불행한 땡책을 읽어요. 누구나 살면서 무수한 불행과 시대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왜 이렇게 철랑대면서 말하냐면, 제가 1.8배속으로 이거 좀 빨리 좀 말해. 귀찮아. 지금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면 되지. 너를 내가 음미하면서 듣고 싶지 않거든. 이래서 1.8배로 제가 심지어 어쩔 때 2배속으로 들어요. 그럼 막 철랑하면서 뭐 하지만 내용은 다 알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느리게 정상 속도로 들으면, 그 중에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무지하게 답답하죠. 이거 뇌졸중 환자 같잖아요. 약간 가벼운 뇌졸중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요. 2배속으로 다 듣지. 이렇게 해서 2배속으로 들으면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이면 한 권 거의 끝날 때도 있어. 어쩌는 건 소설은 빨리. 이래서 제가 이 리디 셀렉트라는 구독 서비스 있거든요. 구독은 그야말로 자기가 소유하지는 않지만 무한정 읽고 싶으면 읽다가 이건 내 취향 아닌데 하면 한 3분의 1만 읽고 그냥 버려. 다른 책 널렸으니까. 이게 이제 구독이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평소에는 잘 읽지도 않던 소설책 많이 읽고 있어요. 재밌으니까. 그 피파는 이야기 뭐죠? 중국의 위화가 쓴 거? 매열기. 허상관 매열기. 그 책도 재밌게
출퇴근 시간에 대충 들은 빠르게 두 배속으로 소설이니까 쉽잖아. 두 배속으로 화상바지가 피파하는데 어쩌고 야 물을 많이 마셨다더라 어쩌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루 만에 읽히더라고 다. 그래서 재밌네. 그래서 다음날 또 새로운 소설을 읽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부독 서비스의 부담 없는 장점이에요. 리디 셀렉트가 아주 잘하고 리디북스에서 개발했는데 이제 제가 리디 셀렉트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나마 이 기계가 다 읽어주는 거죠. 이거 사람이 읽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읽는 거야. 일종의 인공지능 초보 단계인데 그래도 나름 이 여자 목소리가 괜찮아서 제가 자연스러워 뭐 들을만해. 근데 예스24는 진짜 못 들어주고 교보는 더 딱딱해. 이상해. 기계가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리디를 선호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리디 셀렉트 밀리의 서재도 이건 직접 하기도 퍼블리는 조금 구독 서비스가 좀 다른 형태도 옛날에 비싼 리포트를 그냥 고독처럼 보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네, 투자를 한 10억 정도 받아가지고 뭐 굴러가고 있어요. 오디오북 아까 윌라,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가 다 그렇지만 윌라는 성우들을 직접 써서 하는 거, 밀리의 서재와 리디북스는 기계가 읽어주는 방식이에요. 밀리의 서재는 살짝 혼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디오북이나 구독 서비스가 다 점점점 강화되고 지금 처음에는 밀리의 서재 애들이 저희 출판사에 와가지고 제발 이제 신규로 이런 비즈니스 하려고 하니까 계약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와서 사정했어요. 그래서 아니 책을 그냥 우리가 구독으로 이렇게 막 주면 읽다가 말고 그럼 우리 매출 안 생기는 거잖아. 그런 걸 우리가 왜 주냐? 그랬더니 얼굴을 봐서 제발 그러면서 우리가 무료 쿠폰 줄게. 그러고 우리가 무료 쿠폰을 100장 줬어. 100장 석 달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이거 무료라는데 좀 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애들이 지금은 TV 광고도 할 정도로 잘 나가요. 엄청 매출이 상승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는 책 전체도 읽기 싫어. 나는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챕터 하나만 관심 있어. 쪼개서 살래. 챕터 하나에 500원. 챕터 1챕터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이게 이제 알라딘에서 싱글즈라는 것도 있고 네이버에서도 시리즈라고 알라딘 따라한 거예요. 웹툰인데 어떻다고요? 온라인 연재는 원래 웹소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책도 연재를 해버려서 돈 받아. 이렇게 알라딘 싱글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방식도 기존에 이제 SNS나 유튜브 카드 뉴스 요약 서비스는 기존에 하던 방식이라면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이제 김미경 원장처럼 10만 구독자를 찍는 사람들 필요 없어. 돈 달라고 하니까. 김미경 원장은 뭐 책 소개 한번 자기 유튜브에 해주는데 450 초기에 지금 더 많이 달라고 아마 할 거예요. 단가가 높아. 그렇지만 내 친구인데 구독자 1000명이야. 1000명도 의미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깔끔하게 그냥 1시간 동안 떠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돈도 안 줘도 돼. 대충 책만 주고 이번에 반응 괜찮은데 점심 한번 할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체 채널도 내가 유튜브 하고 말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4만 5천 구독자에 빛나는 선생님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불과 1년 만에 4만 찍으신 조만간 10만 가실 것 같아요. 훌륭하세요. 그리고 출판사도 열심히 하면 일주일에 두 편 이상 정기적으로 올리면 뭐 몇만 찍겠죠. 자체 내가 해버리고 말지. 자체 채널 가동도 한다. 다이제스트로 오디오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독자와 독서 모임을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했다면 요즘 줌 화상회의로 많이 해요. 서로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러면서 이거를 또 썰썰이 재미보고 있는 친구들 많이 봤어 최근에. 줌 화상회의로 하잖아? 할 때는 무료야. 그런데 그걸 녹화를 떠. 줌에는 녹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짜리 그 영상을 떠들었던 인터뷰를 10,000원씩 받고 파는 거야. 여러분 참여 못한 사람 있죠? 이거 영상 1시간짜리 10,000원에 살 사람. 그랬더니 100명이 모인 거야. 100만원 벌었죠? 공짜로 했는데 100만원 번 거야. 이걸 무한반복해서 매일매일 해가지고 지금 월 1,000 버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단톡방에 그런 단톡방 많아. 무슨 뭐 줌 아카데미 뭐 이런 줌자 들어간 거 있죠? 이런 애들 지금 비즈니스 여러분 세금 안 내는 비즈니스 하고 있어. 엄청 쏠쏠하거든.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 말고도 무슨 뭐 PDF 판매 이런 애들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PDF를 대충 만들어 놓고 돈 받고 파는 거야. 이것도 잘 돼요. 이거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건데 자세히.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 연계해서 팔아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아무나 사실 등록만 하면 팔 수 있어요. 자기 카드도 대신 긁어줘. 근데 카드 단말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등록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장에서 이 책을 사고 싶어. 근데
카드 단말기가 없어. 저 네이버 스토어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카드 긁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 거고, 크몽, 탈링, 클래스 101 이런 애들이 요즘에 수수료가 높지만 많이 떼가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런 데까지 동영상 파는 사람이다 라고 몸값 알리려고 제 지인 중에서도 뭐 조성희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올라가 있더라고 최근에. 이렇게 잘 나가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코로나 이후에 다 온라인으로 다 바뀌고 특히 화상회의 이런 게 많이 개발됐고 다 여하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실히 전환이 된 거예요. 강제로. 그것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다 옮겨갔어. 이미 판이 바뀌었다니까. 여러분들 그 판으로 넘어가야 돼. 지금은 오프라인 베이스로 더 이상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쓰면 좋냐면 앞으로는 이제 쓸 때는 하늘 아래 새로운 주제는 없다. 이미 존재하는 걸 재탕해 먹어야 돼. 책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신문 기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오락가이 한다고. 오락가이. 야, 너 기사를 그렇게 정직하게 쓰면 어떡해. 오락가이 안 했잖아. 오락가이. 그래서 네, 선배님 오락가이 했습니다 이번에. 괜찮죠? 이거 엣지 좀 나오나 보세요. 이런 우려먹기. 그래서 친근한 주제를 낯설게 보이게 하는 이 기법. 이걸 우리가 컨텐츠의 미래라는 엄청 두꺼운 외서가 있어요. 베스트셀러거든요. 그 책의 핵심이 마야 법칙이라는 거야. 마야 법칙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제는 낯선 주제를 갖다 쓰면 안 돼. 주제 자체는 친근한 주제이되 그걸 look different,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그냥 포장과 어떤 접근 해석 방식을. 이게 이제 모든 영화, 음반, 무슨 책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는 다 마야 법칙으로 해야만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게 증명된 게 이 법칙이에요. 한마디로 잘 팔리는 것들은 다 이 법칙을 따르고 있지. 낯선 주제를 가져다가 낯설게 보이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생경해서 아예 싫어한다는 거고 뭐 그런 식이에요. 낯선 주제를 친근하게 보이게 뭐 그 말이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샘플. 안동사과 일본 아오모리현 우박으로 망한 사과 농사에 이제 뭐 망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대입 수험생들에게 합격 사과라고 대신 판 거죠. 이게 마치 오락가이 한 거죠. 오락가이. 그래서 대박 났고. 대표님, 네. 지금 1시간 하셨어요. 정말요? 짧게 마무리 이제 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나중에도 하실 알겠습니다. 게 예. 많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자, 급하게 줄여서 요약. 자, 힘내라 재기업에서 라고 할 그 뻔한 얘기를 우리가 김미경 원장의 리부트 해놓고 여기다가 코로나 이후라고 코로나를 붙이셨죠. 그러면 좀 달라 보여.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이렇게 부자가 되는 마인드라고 하는 뻔한 제목을 오락가이 하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대비 구도로 뭔가 각도를 바꿔주는 거고, 이래서 1000만 부 이상 파는 거고, 변해야 산다는 뻔한 주제, 체인지에 대한 주제를 그냥 you have to change, 당신 바꿔야 합니다, 변화 안 하면 못 살아요, 이렇게 뻔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오락가이에서 이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고 생쥐 2마리에다가 미니 인간 2마리 넣어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버리면 새로운 책처럼 마치 하늘 아래 새로운 오락가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실제로 코칭하면서 딸아이의 사춘기 일기라고 하면 평범한 얘기를 나는 딸을 때린 나쁜 대리 하고 하니까 임팩트 있죠. 그리고 뇌과학과 명상에 대한 생각, 이렇게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뇌를 들여다보니 마음까지 보이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약을 시켰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 원고로는 5년 동안 이분이 계약 못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락가이를 해준 거죠. 이렇게 했더니 1개월 만에 아주 좋은 출판사랑 계약하셨어요. 미래의 창이라고. 홈쇼핑 쇼호스트의 방송 기초라고 하는 뻔한 내용을 제가 오락가이에서 1인 방송으로 상품 발화 대박내게 해서 이것도 바로 제가 출판 계약 시켜드렸고, 이분은 완전 초짜예요. 책이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계약을 시켜드렸어요. 아주 좋은 곳이랑. 회복 탄력성 2 이야기를 매망 충전 중에서 제가 아는 지인인데 잘 팔리다가 최근에 저작권 이슈로 조금 발목을 잡혔죠. 그런 거고, 컬러 심리 치유, 컬러로 떠나는 내 마음 여행, 이걸로 심리 치유 테라피인데 이거 내 마음 여행으로 제가 살짝 오락가이해서 이것도 최근에 계약을 바로 한국경제신문사랑 시켜드렸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오락가이 새롭게 틀어주기의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 자체는 내 경험이 평범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이게 아니라니까 좀 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빨리 마무리할게요. 책 쓰기 할 때 여러분의 사실은 책 쓰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에 허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뭐냐면
완벽주의자, 퍼펙셔니스트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책을 졸라 못 써요. 10년 동안 묵히는 사람들 있어. 원고를. 주로 교수님들, 머리에 뭐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10년 동안 못 켜요. 왜냐하면 자기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건 이제 일단 뭐든 밥이든 죽이든 밥이든 지어 넣는다. 와다다다 정신이 중요하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 방법이 있을 테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쓸 자격이 돼? 이런 것도 굉장한 허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감은 행동을 하면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just do it처럼 와다다 쓰면 돼. 그리고 남들이 우습게 날 여기면 어쩌지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다 써놓고 다 이렇게 치고 정리하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퇴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퇴고할 때도 뭔가 집중적으로 하면 상당히 레벨이 갑자기 껑충 뛰면서 새로운 온 것처럼 이건 내가 쓴 거 맞아? 신지시여 뭐 거의 이런 분위기까지 가는 퇴고법이 있어요. 마무리할 때. 딱 정한 지필용 그 시간을 잘 못 내 사람들이 집중력이 심하게 떨어지거든요.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 뭐 넷플릭스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게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가 10분, 20분을 못 가요. 실제로 쓰다가 좀 근질근질한데 뭐 카톡 온 거 없나 하고 가다 보면 1시간 따로 가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또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야지 하고 가다 보니까 2시간 지나가 있고 뭐 어디서 헤매고 있어. 지금 막 저기 구글에 갔다가 네이버에 갔다가 막 뉴스 보고 앉아 있고, 아유 동영상 재밌는데 이거 수지가 왜 이러고 있지 막 그러면서 이러고. 그래서 사실은 책 쓸 때는 매일 정한 1시간이나 2시간만큼은 완전히 마치 면벽수도 하는 마음으로 차단 격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제가 글과목이라는 표현으로 옮긴 적이 있는데, 집중 모드 형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폰으로부터 인터넷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뭐 심리 장벽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같이 해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뭐 이런 90일 책쓰기 학교에서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출판 트렌드의 변화에서 특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바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